자, 42쪽에 지수 함수와 그래프. 이제 우리 중단원 하나가 바뀐 거예요. 이제 지수 로그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지수 함수 어떤 애들이냐면, 자, 제일 기본적인 지수 함수 요 친구입니다. 자, 얘의 특징은 x가 어디에 있다? 여기가 어디야? 지수. x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함수가 지수 함수예요. 그렇죠? 또 y는 2x제곱.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파악해보기 위해서 이 녀석의 정의역, 그 다음에 치역,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정의역이 누구의 값이었니 얘들아? x 값이었죠. x 값. x 자리에다가 내가 요렇게 생긴 식에서 요 x 자리에다가 못 넣는 숫자가 있나? 뭐 양수도 넣을 수 있고 0도 넣을 수 있고 음수도 넣을 수 있고 루트 못 넣을까? 루트도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전체. 그런데 치역을 생각해보면 치역은 누구 값이니 성빈아? y 값이지. 그럼 내가 여기 x자리에다가 만약에 x자리에다가 2를 넣었어. 아니 3을 넣었어 x자리에. 그러면은 2의 3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y가 얼마예요 그러면? 8 되는 거지. 근데 x자리에 0을 넣었어. 그럼 2의 0제곱 얼마일까?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었죠? 그 다음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어. 2의 마이너스 3제곱. 얘는 얼마지? 3분의 1. 응? 예상치 못한 숫자인데. 2분의 4. 소연아, 얘 얼마지? 8분의 1. 김성빈, 네. 지수의 마이너스는 무슨 뜻? 분수. 역수. 수.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8분의 1 아니야?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얼마야? 4분의 1.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되는 거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숫자들이 뭐 양수, 영, 음수 이렇게 바뀌어도요. 이쪽 값 있죠, 이쪽 값. 이쪽에 나오는 값들은 무조건 뭐만 나와? 양수만 나오는 거야, 양수만. 그러니까 치역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y바 y는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정의역과 치역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내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점을 몇 개 찍어가지고 연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x에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되죠. 그죠? x에 0 집어넣으면 1 나왔어. 그러면 태연아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거야? 0,1, 0,1 여길 지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빈아 x에 2를 넣었다. 그러면은 y 값은 얼마 돼요? 1을 넣었다. 1부터 하자. x에 1 넣으면 y는 2가 되겠지? 그러면 1,2가 되겠네. 이렇게 1,2 여기 지나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넣었다. 성빈아 x에 2 집어넣으면 y 얼마 돼? 2 집어넣으면 y 얼마 돼? 4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잘해야 돼. 하영아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다. y가 얼마일까? 2분의 1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겠지? 여기를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해볼까? 마이너스 2. 태연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되지. 그러면은 요렇게 띠리리리리리 와가지고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이것들을 연결한 게 지수함수거든.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기냐?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와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죠. 그리고 요쪽은 생각해 보시면 이게 x축이랑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 x값이 막 마이너스 100까지 가도요. 2의 마이너스 100제곱 해도요. 얘는 2의 100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음수는 안 나와 절대. 0도 절대 안 나와. 그죠? 그래서 얘는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만나지는 않는, 우리 이름 알죠? 무슨 선?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요. x값이 커질 때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쭉 가는 그래프가 지수함수의 제일 기본적인 꼴인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배우면 돼 이제. 자, 요 친구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요 친구 2x제곱이 방금 그려놓은 요 빨간 그래프라면 요 2분의 1 x제곱은 어떻게 될까? 얘도 점을 몇 개 찍어서 그려보면 되는데 x에 0 넣으면 얼마예요? 0 넣으면 1인 거 똑같죠? 근데 소연아 1 넣으면 x에 1 넣으면 2분의 1이죠. 그럼 1,2분의 1이니까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x에 2 넣으면 얼마? 4분의 1, 그지? 4분의 1. 그럼 여기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될까, 이거? 마이너스 1. 2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지나갈 거고.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4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 빨간 그래프를 어떻게 해놓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지? 빨간 그래프를 뭐 한 모양이다, 초록 그래프는. 어느 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뭐 했다고 하죠? 대칭시킨 그래프입니다. 이해되니? 그지? 빨간 그래프를 Y축에 대해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Y축 대칭의 관계가 있고요. 각각 얘가 누구의 대표냐면 얘가 바로 y는 a의 x제곱의 대표인데 여기서 a가 1보다 큰 애들의 대표입니다. 얘가 지금 그려놓은 빨간 그래프가 a가 1보다 큰 녀석들에 대한 x제곱을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고요. 이 녀석은 그럼 누구의 대표냐면 얘도 y는 a의 x제곱인데 단 이 a가 0과 1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애들의 대표가 바로 얘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우리가 지수함수를 그릴 때 A 자리에 들어간 숫자가 1보다 큰 숫자라면 그때는 빨간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증가함수.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반대로 자 A가 0과 1 사이에 들어가 있는 2분의 1이나 3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거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태연아 이거는 이름이 뭘까?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감소함수. 이게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성빈아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A가 1보다 작으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제 빼먹지 말고 다 풀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다 풀어주시고 자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지수함수의 그래프 방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양수 전체. A가 1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 말을 줄여서 무슨 함수라고 부른 거야 방금? 증가함수. 계속 오른쪽 위로 가는 함수, 증가함수. 그 다음에 A가 0부터 1 사이면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걸 줄여서 감소함수. 그죠? X는 커지는데 Y는 작아지는 계속 요 방향으로 내려가는 함수.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0,1을 늘 지나고 점근선은 X축이다. 이미 얘기했던 거고요. 1대1 함수 기억나지? 지난 시험에 열심히 한 거 아니야, 그지? 가로선 그었을 때 몇 번만 만나? 한 번씩만 만나니까 당연히 지수함수는 1대1 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밑에 그래프를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꼭 체크해줘야 되는 게 점근선이랑 방향입니다. 증가냐 감소냐, 그지? 그러면은 소연아 얘는 점근선은 당연히 x축일 거고요. 증가야 감소야? 증가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얼마다? 여기는 무조건 1이다. 그지? 0,1 지나가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태연아 증가야 감소야? 식이 나와 있는데 그럼 알 수 있지. 감소함수지? 3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면 되고 자 여기에서도 얘는 당연히 1입니다. 그치?
이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맨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기본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는 뭐예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시키잖아.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도 시키고 대칭이동도 시킬 거예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썼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 식을 뭐라고 썼었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하는 거였지? 평행이동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x 자리에 뭘 넣는 거였죠? x 빼기 m을 넣는 거였어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또 y축 방향으로 n만큼 옮긴다 그러면 y 자리에다가 y-n을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식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x 자리에 x-m을 넣고요. y 자리에는 y-n을 넣는 것, 이게 평행이동 시키는 식이었어요. 맞니 성빈아? 네. 그 다음에 얘를 대칭시키는 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x축 대칭이 있었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 있었습니다. 뭐 y는 x 대칭은 이제 역함수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이렇게 세 개만 얘기하면은, 자, x축 대칭을 시켰을 때 여기서 어디에 변화가 생기죠? y에 뭘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래서 x축 대칭을 시키면은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써지는 거였고요. y축 대칭을 시키면은 x에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써지는 거였고요. 원점 대칭 시키면 둘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써지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죠? 맞지? 자, 그럼 이거를 지수 함수에다가도 적용을 시킬 수 있겠냐 그겁니다. 자, 우리한테 만약에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뭘까요? 식이 아까 어떻게 그랬지? x 자리에 x-1을 집어넣고 y 자리에는 y-2를 집어넣는 게 평행이동 시키는 방법이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y 자리에 y-2 집어넣고 x 자리에는 x-1 집어넣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소연아, 이렇게 써 있으면 얘가 좀 불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항상 어떻게 해놔? 넘겨놓지, 그치? 그래서 얘 사라지고 여기에 플러스 2를 붙인 요것이 바로 평행이동. 얘를 평행이동 시킨 식이 되겠다. 맞니? 또 해볼게요. 자, 얘를 x축 대칭을 시켰다. 태연아, x축 대칭 시키면 뭐 하는 거지? X 자리에 Y 자리에 어. Y 마이너스 Y를 마이너스 그죠? y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 이렇게 되잖아. 근데 또 여기 뭐 붙어있으면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시키면 하윤아 어떻게 될까? 그렇죠.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하윤아, 이걸 우리는 한 번 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 그렇죠. 2분의 뭐라고?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시키면은 하영은 어떻게 되지? 원점 대칭? 그러니까 y 앞에도 마이너스 붙고 x 앞에도 마이너스 붙잖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자? 오른쪽으로 옮기자. 그럼 y는 하고 뭐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아까 하윤이가 이렇게 바꿔줬잖아. 그지? 이 지수에 마이너스 붙으면 역수되는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치? 이게 돼야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지수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자, 그거에 관련된 설명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요. 내려가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밑에 확인 3번 한번 볼게요. 확인 3번. 자, 확인 3번은 처음에 주어져 있던 함수가 y는 마이너스 5의 x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자, 그럼 경빈이 해보자.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어떻게 써야 돼? y는 그죠. y축, 근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이는 건가? 플러스 1을 붙일 거면 이쪽에 붙였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그치? 근데 그걸 넘겼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써지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식은 이건데 여러분 요거의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거 y는 마이너스 5의 x제곱. 대략 어떤 모양일지 느낌이 와요? 성빈이 느낌이 와? 네. 아 진짜? 네. 이거 어느 사분면에 그려질까? 1, 3, 4. 거짓말쟁이구만. 성빈아, 이게 어떻게 생기죠? 이게? 오른쪽 위로. 어느 사분면에서? 2, 3, 여기만 지나가요? 2, 3, 1, 3. 그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증가함수 여기가 1이고요. 맞죠? 그러면 성빈아,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는 어떤 이동을 한 거예요? 대칭 이동을 한 거예요. 이 마이너스는 누구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지? y 앞에 붙인 거야. y 앞에 마이너스 붙였다는 거는 무슨 대칭이지? x축 대칭을 시킨 겁니다. x축 대칭을 시켰어. 그러니까 여기 있던 그래프를 x축 대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얘 그래프예요. 맞니? 여기를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치? 근데 그거를 다시 또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죠? 얘를, 요 빨간 애를. 그러면 자 해보자. 얘를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자, 요 빨간 그래프를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 가야 되니까, 자,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아래로 1만큼. 자, 이렇게 옮겼다. 이 초록 그래프가 그러면은 이놈이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초록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같이 그려줘야 되는 게 얘의 점근선 그려주셔야 돼요. 소연아, 파랑의 점근선은 누구지? X축, 맞죠? 빨강의 점근선도 누구지? X축이지. 근데 초록은 점근선이 X축이 아니죠. 왜냐면 빨강의 그래프를 우리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잖아. 얘는 점근선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그죠? 그래프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 점근선에 아무 영향이 없죠.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점근선 어떻게 돼?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요것 때문에 이 초록 그래프의 점근선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한 칸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초록 그래프의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그릴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수 함수를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을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치에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45쪽으로 가보겠습니다. 45쪽. 자, 45쪽에 대표 유형 1번.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일단 이런 애들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리는 조상님을 써야 돼요. 어떤 그 이동이 들어가기 전 원래의 그 모양, 그지? 원래의 식. 그게 뭘까, 경빈아, 여기서는? 이의 x제곱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 녀석의 그래프를 지금 어떻게 옮겨 놓은 거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서 만들어진 식이 자 저기 위에 있는 요 식이 되는 거죠. 요거지 그치? 그러면 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y는 2x제곱의 그래프는 하영아 어떻게 생길까? 무슨 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그냥 그리면 돼 그치? 여기가 얼마고? 1이고 자 그러면 요 녀석의 그래프를 어떻게 했냐면 요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성빈아 어느 방향으로 가란 얘기지 얘를? 얘를 어떻게 하란 얘기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왼쪽으로 당기라는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한 칸 땡기란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면 밑으로 한 칸 땡기란 얘기지? 자 그러면 얘를 땡겨 볼게요. 자 얘를 왼쪽으로 한 칸, 자 왼쪽으로 한 칸 땡겼고 아래로 한 칸, 자 이렇게 땡겼어요. 그러면 이때 왼쪽으로 가는 거는 점근선에 영향이 없지만 아래로 한 칸 내려왔기 때문에 점근선 따라 내려온다 그랬지. 그럼 점근선이 어디 있겠어? 요렇게 점근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점근선의 식이 뭘까, 하영아? 아래로 한 칸 내려왔으니까 y는 아래로 한 칸 딱 내려왔어, 한 칸 딱. y는 마이너스 1.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죠? 요렇게 올라가는 거지. 자, 그러면 점근선은 나왔고 치역을 써보라 그랬어요. 치역. 소연이 보여요? 요 빨간 그래프의 치역. y값. y값의 범위. 예를 들면 아까 파란 애 있잖아, 파란 애. 파란 애는 치역이 뭐였지? 제일 기본적인 그래프 설명하면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 그래프들은 이 그래프에 있는 점들은 y값들이 전부 0보다 크니까, 그지? 자, 근데 이제 빨간 애는 치역이 양수가 아니죠. 치역이 지금 아래로 한 칸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치역이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빨간 그래프의 y값은, 자, 얘는 정의역은 여전히 실수 전체인데 얘 치역이 뭐라고 써야 될까? y바 y는 얼마보다? 여기 라인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는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이랑. 그치?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요. 2번은 애초에 얘 조상님이 누굴까요? 조상님을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마이너스 2x?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봐야 돼. 근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다? 2분의 1의 x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리고 2분의 1의 x제곱은 자, 아까랑 그래프의 모양이 어때? 달라. 얘는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로 출발해야 돼. 그치? 감소함수로 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식을 바라볼 때도요. 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태니까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의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 3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의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1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성빈이 할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성빈아, 얘가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이동시킨 거예요? X축으로 반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자, x축으로 3만큼 y축, 이건
넘겨져 있는 거니까 이항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그대로 평행이동된 양이에요. 그지? 다시 x축을 얼만큼? 3만큼. y축을 얼만큼? 1만큼. 자, 그럼 얘부터 그릴게요. 얘부터. 얘는 무슨 함수라고? 감소함수라고. 감소함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쓱 그려주시고, 자, 여기는 1일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가자 그랬으니까 자, 이놈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자, 이렇게 놨어. 그 다음에 아래로, 아니지, 위로 한 칸 올라가야 되죠.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위로 한 칸 올라가. 자, 이렇게 올라갔어. 자,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올라갔기 때문에 뭐의 변화가 생겨요? 점근선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지. 점근선도 따라 올라갔을 거예요. 그쵸? 원래 x축이었는데 위로 한 칸 따라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점근선이 된다고. 요렇게가, 여기가. 근데 요 점근선의 식이 뭐지, 태연아? 맞아요. 위로 한 칸 올라갔으니까 y는 1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점근선이 y는 1이고 그래프가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이 그래프의 치역은 어디예요? 치역. y바 y는 얼마보다? 1보다. 그렇죠. 점근선이 경계선인 거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치역을 쓰면 된다. 그죠? 자, 이게 지수 함수의 기본이고요. 우리 밑에 있는 것 중에서 한 문제만 하고 넘어갑시다. 밑에 유제 1번에 유제 1번에 1번만 하나 그려보시고, 그 밑에 유제 2번 문제는요, 이거는 지우세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유제 1번 요거 하나만 그래프 그리고 치역이랑 점근선의 방정식, 방금 한 게 그거잖아. 한번 해보세요. 점근선이 y예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그거야. 이 y는 마이너스 1, y는 1.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 x축 있잖아요. x축도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거든. 그러니까 점근선이 x축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점근선이 뭐 y는 1이다,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죠? 자, 요거 유제 1번에 1번 그래프 그려보세요. 자, 그렸나요? 경빈이 그렸어? 안 그렸어? 왜 안 그렸어, 경빈아? 자, 조상님부터 얘기해봐. 얘 조상님은 누구야? 3분의 1의 x제곱이잖아. 그치? 3분의 1의 x제곱이 조상님인데 이거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소함수면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쓱 그리면 되잖아. 여긴 얼마고? 1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평행이동도 되게 쉬워. 평행이동 한 게 이것밖에 없잖아. 이것밖에. 이게 뭔데, 경빈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 시키라는 얘기예요? 요 뒤에다가 마이너스 2를 붙였다는 건 일단 x축 방향의 이동이야, y축 방향의 이동이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치?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기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그냥 어떻게만 하면 돼? 어디로? 그러니까 y축 방향이라는 게 어디를 말해?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중에 어디? 아래로 몇 칸을? 두 칸을. 그렇지. 요놈의 그래프를 그대로 아래로 두 칸을 쭉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그러면 아래로 두 칸을 내려갔으니 점근선 따라갔겠죠? 그지? 원래 점근선이 x축이었잖아, 경빈아. 그럼 얘가 그대로 아래로 두 칸을 내려가니까 점근선이 여기에 이렇게 그어지겠죠? 여기쯤에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치? 그럼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y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쓰면은 이게 점근선이고요. 점근선이 여기니까 하영아, 치역은 뭐야? y바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렇지. 점근선보다 위쪽에 그래프를 그려줬으니까 요거를 쓰는 것이 지수함수를 다루는 제일 기본이 됩니다. 자, 우리 현준이 왔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조상님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x제곱 여기서 출발해줘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3의 x제곱이라는 거는 아까 앞장에서 봤죠? 여기 붙은 마이너스는 누구 앞에 붙은 마이너스? y 앞에 붙은 마이너스. 그럼 y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무슨 축 대칭을 의미해? x축 대칭을 의미해. 그러니까 우리는 자 요렇게 가는 애가 y는 3의 x제곱이잖아요. 증가함수. 근데 이 녀석을 일단 요거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었어? 방금 무슨 축 대칭? y 앞에 붙였으니까 x축 대칭이죠? 그럼 얘를 먼저 x축 대칭시켜서 요렇게 만들어준 거. 얘가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이잖아요. 그치? 요 놈을 가지고 자 요건 지워버리고 자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치? 자 성빈아 얘를 요렇게 만든 것은 어떻게 평행이동시킨 걸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고만 헷갈려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3만 3만큼 옮긴 겁니다. 3만큼. y축 방향은 뒤에 붙은 거 이거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어? 아니 원래 이거 원래 여기 있던 거잖아. 원래 y-3이었던 거란 말이야. 그럼 y축 방향을 얼만큼 옮긴 거야? 3만큼 옮긴 거야. 3만큼. 자 그러면 요 놈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자 얘를 오른쪽으로 현준아 몇 칸? 2칸. 오른쪽 방향으로 2칸. 그 다음에 위로 몇 칸? 3칸.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옮기는 거는 점근선과 상관이 없는데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점근선 따라서 3칸 올라갑니다. 위로. 그래서 새로운 점근선이 여기에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뭘까 태연아? y는 3이겠지. 그리고요. 이번에는 치역을 뭐라고 써야 돼요? 점근선이 3이니까 3이랑 관련이 있긴 할 텐데 이번에는 점근선보다 그래프가 아래쪽에 그려졌죠. 그러면은 y바 y는 3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지. 작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밑에 2번 문제는 지우자 그랬죠? 2번 문제는 지워버리고 3번 문제만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넘겨볼게요. 넘겨서 46쪽은 함수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자 차근차근 해볼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는데 얘를 먼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했대. 그러면 자 하윤이가 한번 불러보자. 식이 어떻게 됐을까? 맞아요. 이렇게 됐겠지. 근데 그렇게 시킨 녀석을 다시 한번 뭐 했다 그랬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x축 대칭을 시켰다. 자 태연아 x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돼? y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냅두지 않잖아. 항상 y는으로 정리하죠. 다시. 그러면 성빈아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써질까?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2제곱 플러스 맞아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잘했고 이게 이 그래프랑 일치한대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식을 살짝 바꿔줘야 되는데 봐봐. 우리가 찾은 거는 이건데 문제에서 쓴 거는 y는 a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b입니다. 모양이 살짝 다르죠? 어디가 달라? 여기가 그치? 우리가 찾은 식은 3의 x-2제곱인데 문제에서 제시한 식은 뭐예요? 3의 x제곱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이게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 지수에 있는 요 마이너스 2를 분리시켜내야 그래야 정확하게 a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요걸로 가봅시다. 3의 x-2제곱이란 뭘까?
지수끼리 지금 뺄셈이잖아요. 그럼 얘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의 x제곱을 나눈 거죠. 뭘로 나눈 거야? 3의 2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3의 2제곱이랑 9잖아. 그러니까 9로 나눴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3의 x제곱을 9로 나눴어요. 그러면 9분의 1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 자리를 요걸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봐. 요 자리에 요게 딱 들어가면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3의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는 같은 구조를 갖게 된 거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얼마라고 할 수 있다? A. 뒤에 5를 B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1이고요. B는 5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또 밑에 있는 문제 하나만 해봅시다. 밑에 유제 5번 있죠? 유제 5번. 방금 푼 거랑 비슷하니까 밑에 유제 5번 한번 해봅시다. 자, 유제 5번. y는 5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먼저 y축 대칭을 시켰죠. 성빈아,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5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옮겼대요. 그럼 그대로 문자로 한번 써볼까? 자, 요 녀석을 이렇게 옮기면 문자로 썼을 때 태연 어떻게 써야 돼? y는 y 마이너스 그래요. y-n은 5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요렇게 그렇죠. 맞니, 하영아? 아니요. 뭐가 틀렸지? 마이너스로 묶어요. 그럼요. 마이너스 x인데 우리가 x 자리에다가 x 빼기 m을 넣고 싶잖아, 태연아.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죠. 괄호가 있는 건 없는 건 다르죠? 괄호 꼭 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하면은 y는으로 만들고 여기도 분배 법칙 해버리면 태연이가 해봐. 자, 5에 몇 제곱이 돼? 그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넘겼으니까 플러스 n 이렇게 됐잖아. 그치? 자, 이것이 문제에서 두 번째 줄에 얘기한 요 식과 같다 그랬는데 요 식에서 지금 25는 5의 제곱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5의 제곱으로 보면 자, 요렇게 써져 있는 거거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니까 5의 2제곱이랑 5의 마이너스 x제곱 합쳐야지, 그치? 합쳐서 쓰면 자, 성빈아, 5의 몇 제곱이라고 해야 돼? 2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 붙어있는 요 모양을 쓸 수 있지.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을 그대로 비교하시면 보이죠? m이 얼마구나? 2구나. n은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그치?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볼게요. 자, 47페이지는 지수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조 비교 그랬는데 자, 1번에 있는 애를 보니까 얘네들은 둘 다 밑을 얼마로 쓸 수 있을까? 3으로. 그치? 그러면 자, 5제곱근 9라는 친구는 소연아 3의 몇 제곱이지? 5분의 몇 제곱? 9인데? 5분의 1제곱? 그거는 5제곱근 3이 아니에요? 5제곱근 3 아니에요? 얘가 3의 5분의 1제곱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해야 돼? 그치? 9라는 숫자가 3의 2제곱이니까 3의 5분의 2제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하영이 7제곱근 27 얘는 밑을 3으로 만들면 3의 몇 제곱으로 해야 될까?
거듭 제곱근이 분모니까 3의 7분의 3제곱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얘네 둘의 대소를 비교할 때 무슨 함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수 함수를 동원해서 얘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수 함수를 동원할 때 이건 지금 둘 다 밑이 3인 애들이니까 y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를 이용할 건데 이 3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이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x값이 5분의 2인 애가 있고 x값이 7분의 3인 애가 있어. 누가 크니? 둘 중에 5분의 2가 커요? 이게 통분하면은 35분의 14고요. 얘는 뭐야? 35분의 15지. 얘가 조금 큽니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요런 지수함수에다가 x값을 두 개 표시하는데 한 놈은 여기, 한 놈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작은 애가 5분의 2인 거고 더 큰 애가 7분의 3인 거죠. 그러면 자, 요 지점의 y값이 3의 5분의 2제곱이 되는 거고, 그치? 요 지점의 y값이 누가 되는 거야? 3의 7분의 3제곱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말하면 지수가 큰 놈이 이 값도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분의 2보다 7분의 3이 더 크니까 당연히 얘보다 얘가 어떻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가 함수였기 때문에. 자, 근데 2번을 봐봐요. 2번은 0.04가 보이고 0.008이 보이는데 경빈아 0.04나 0.008은 둘 다 얼마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얼마의 거듭 제곱으로? 0.04는 그래. 자, 성빈아 뭐라고? 얼마의 그죠? 그러니까 0.2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3제곱근 0.2의 제곱 이렇게 써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경빈아 0.2의 몇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3분의 2제곱 이렇게 할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그럼 0.008 같은 경우에는 자 5제곱근이 있고요. 0.008은 0.2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이죠. 그쵸? 그럼 이거는 0.2의 몇 제곱이다? 5분의 3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이 녀석들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y는 0.2, 0.2면은 분수로 5분의 1이죠. 5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얘 대소를 비교할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는 무슨 함수였는데? 증가함수였는데 이번엔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내려가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서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는 3분의 2, 여기는 5분의 3이야. 이건 통분하면 15분의 몇이고? 10이고 얘는 15분의 몇이죠? 9죠. 이번 얘가 조금 크네. 그지? 그러면은 3분의 2가 오른쪽에 있겠죠? 3분의 2가 오른쪽에 여기에 3분의 2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에 5분의 3이 있겠지? 그죠? 근데 이번에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3분의 2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5분의 3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보다 어때? 3분의 1을 집어넣는 게 더 작지? 그래서 아까는 이 지수 부분이 큰 놈이 더 컸잖아. 근데 이번에는 지수 부분은 얘가 큰데 얘네 둘을 비교한다면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예요. 3분의 2랑 5분의 3 중에는 3분의 2가 더 크죠. 하지만 0.2의 3분의 2제곱과 0.2의 5분의 3제곱 비교하면 그때는 대소관계가 뒤집힌다는 거죠. 감소함수였으니까. 좀 더 단순하게 물어볼게. 자, 만약에 2의 a제곱이랑 2의 b제곱 중에 a가 b보다 크다면 둘 중에 누가 큰 거야? 2의 b제곱이 당연히 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똑같이 a가 b보다 작은데 2분의 1의 a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b제곱이 있어요. 이때는 누가 큰 거야? 이쪽이 크다는 얘기. 그죠?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대소관계가 바뀐다.
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한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면 밑에 유제 8번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같이 해볼게요. 유제 8번은 일단 2분의 1이 밑에 들어가 있지. 2분의 1에 3x제곱이 있고 2분의 1에 2x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만 떼서 비교해봐. 3x하고 2x제곱 중에 누가 큰가 비교해보자. x의 범위가 요럴 때 이거 어떤 게 제일 빠를까? x가 요 범위에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큰지 궁금하면 2분의 1. 오, 그냥 넣어보면 제일 좋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간 x값 하나 골라서 넣어보는 거예요. 성빈이 말대로 요 범위 안에 2분의 1이 들어가 있으니까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되고? 2분의 3 되고 얘는 얼마 되죠? 2분의 2 아니라 맞아요. 2분의 1 맞아요. 그쵸? 자, 그럼 2분의 3이랑 2분의 1이니까 누가 커? 이쪽이 크잖아. 그치? 그러면 포인트는 이 위에 있는 애들만 비교했을 때는 이쪽이 큰데 밑에 2분의 1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얘 중에는 누가 큰 거야? 얘가 크다라고 바꾸는 것이 포인트인 거죠. 경빈이 알겠니? 이렇게.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하긴 할 건데 그 제일 기본이 되는 최대치수 얘기만 하고 오늘은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좀 대화를 나눠야 될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빨리 끝낼게요. 친구들이 있죠. 자, 요거 1번 볼게요. 1번. 요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수함수는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가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일정한 범위를 끊었어. 자, 여기 또 이거.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요렇게 끊고 요렇게 끊었어. 당연히 요 지점과 요 지점 중에 제일 높은 지점도 나오고 제일 낮은 지점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을 찾는 데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되거나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조금 복잡하잖아. 근데 얘는 예전에 우리 배웠던 그 무리 함수처럼 그냥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3이라고 이렇게 주어지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3 대입해봐가지고 그 중에 큰 놈이 최대값, 그 중에 작은 놈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제일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1을 바로 여기다 넣어볼게요. 내가 요 식을 fx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그러면 2에 x-3제곱 마이너스 2니까 자, f-1 얘는 뭘까요? 뭐지?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2에 마이너스 4제곱 그러면 16분의 1이죠. 16분의 1에서 2를 뺐어.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31인가?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3 집어넣습니다. 반대쪽 끝인 3을 집어넣었어요. 3 집어넣으면은 2에 0제곱 빼기 2죠.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가 좀 더 어때요? 크죠? 그럼 얘가 무슨 값인 거야? 얘가 최대값인 거야. 얘가 좀 어때? 작지? 얘가 최소값인 거야. 그치?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는데 얘는 지금 앞에가 조금 불편하게 돼 있네.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뭘까, 성빈아? 아니, 그냥 요걸 우리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3 뭐의 x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죠? 3분의 1의 x제곱, 그치? 그러면 이거는 지금 3분의 1의 x제곱에다가 2의 x제곱을 곱한 거니까 3분의 2의 x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이것도 fx라고 쓸게요. fx는 3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진 겁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2와 1인 거니까 당연히 두 개를 어떻게 해볼까? 여기다 넣어봐. 그치? 그러면 f-2 그럼 뭐예요? 이게 얼마지? 3분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얼마지? 그쵸? 마이너스 때문에 뒤집히고
제곱이 되겠지? 4분의 9. 4분의 9 더하기 1 얼마야? 4분의 13. 그 다음에 F1은 3분의 2의 1제곱이니까 3분의 2 더하기 1 얼마야? 3분의 5지. 누가 크니? 첫 번째. 얘가 크지. 그럼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돼요?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있잖아. 1번에서는 잘 보면 얘가 최소값이 됐죠. 얘가 최대값이 됐죠.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값이 작을 때 y값도 작았던 거고 x값이 클 때 y값도 컸던 거잖아. 그렇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 이 지수함수가 무슨 함수였기 때문에? x값이 제일 작을 때 y값도 제일 작았고 그래 x값이 제일 클 때 y값도 제일 컸잖아. 이건 무슨 얘기야? x값이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얘가 증가함수가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니? 2 때문이죠. 2. 이게 1보다 컸기 때문에 얘가 1보다 컸기 때문에 얘가 증가함수였던 거잖아. 맞죠? 자 근데 옆에 있는 애를 보면 얘는 x값이 제일 작을 때 그때 최대값이 나왔죠. 그리고 x값이 제일 클 때 뭐가 나왔어? 최소값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x가 제일 작을 때 y가 제일 커진 거지. 그죠? 이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얘가 감소함수라는 것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얘가 감소함수가 된 이유는 어떤 숫자 때문에? 이 숫자 때문에. 그치? 3분의 2라는 숫자가 1보다 작은 숫자였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겠다. 자, 그 숙제는요. 숙제는 요 페이지에 48쪽까지 해보시는데 48까지 해보는데 밑에 뭐 10번과 11번은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풀어주긴 할 겁니다. 숙제는 48까지고 그 다음에 베이직세는 52까지. 자, 우리 좀 늦게 온 사람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숙제 할 때 그 개념책에서는 연습 문제 빼고 할 겁니다. 현준이, 소연이 잘 들어. 연습 문제 빼고 연습 문제 안 할 거예요. 개념책에서는. 그 다음에 베이직센을 풀 때는 개념 페이지만 풀 겁니다. 개념 페이지만. 소연이 어딘지 알아? 개념 페이지만. 여기만 풀 거니까 요렇게 이제 숙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날 집에 가는 기준은 개념책은 48, 그 다음에 베이직세는 41까지인데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질문할 게 남았다. 질문할 걸 해야지 여기까지 끝낼 수 있다. 그런 친구들은 좀 일찍 오세요. 내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1시부터 4시까지는 지윤쌤을 부를 거거든요. 지윤쌤 부를 거니까 여러분들 수업이 2시 반부터잖아. 그치? 그러면 그 전에 일찍 와가지고 1시부터 선생님 계시니까 와가지고 질문해가지고 모르는 거 마무리해서 수업 딱 끝나면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한 주 한 주 밀려놓으면 나중에 답이 없어. 우리 아직은 그래도 초반부니까 마음 먹고 이거 밀리지 않도록 따라잡아야 됩니다. 개념 페이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개념 페이지는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좀 해봅시다. 해보고 다른 친구들은 내려가시고